답변 없으시면 나가게 내가 내보내드릴 거예요. 당황스럽네요. 아니 다른 분이 혹시 우리 학생 중에서 다른 아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근데 얼굴을 봐야 얼굴도 보이고 가리고 마이크도 안 켜신 거 보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예. 본인 이름 아니면 안 돼요, 무조건. 예. 괜히 와가지고. 예. 줌이나 딴 데서도 사고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안 그러면요. 예. 자, 서동빈님하고 지금 예. 워크팜 바깥에 계시니까 예. 자, 전부 다 지난주처럼 시트 들어가셔서 본인 셀에다가 지난주에 온라인 활동하시면서 막혔던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 이런 거 있으면 메모해 주세요. 시트에다가. 유혜정님 마이크 올립니다. 네. 이거 왜 안 꺼져? 차정원님, 이순열님, 이민수님, 박생선님은 들어오셨는데 아까 전경자님 안 들어오셨죠? 예. 오늘은 이제 거기다도 메모도 하시겠지만 메모한 거 이제 보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 좀 조금만 하시자고요. 예, 벌써 이제 2주 남아가지고 원래 우리 강의 일정대로 하면 지금은 라이브 방송 관련된 교육을 이번 주, 다음 주 원래는 받으셔야 돼요. 예, 근데 조금 생각이 유튜브 하시면 나중에 잘 하시면 그러면 라이브 방송하고 서로 묶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좋은데 근데 진도가 많이 안 나가신 분은 그분 입장에서는 또 라이브 방송이 굉장히 동떨어지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의견들 다 여쭤보고 예, 그리고 예, 조금 내용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내용을요. 원래는 우리 스트림야드라고 하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프리즈마하고, 예, 그 다음에 OBS 사용법, 요렇게 3가지, 그쪽을 원래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한번 오늘 메모해 주신 거랑 몇 가지 해가지고, 예, 그래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중입니다. 다음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메모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아직 안 적으신 분이 네, 몇 분 계세요. 네. 김정희님하고 박병선님 운전 중이셨던 것 같고 이인숙님 아직 안 적으셨고 네, 김동환님도 아직 안 적으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적고 계신 것 같고 기다리겠습니다. 메모하는 방법 모르신 분은 안 계시죠? 지난주까지 다 잘 하셨으니까 예.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 주세요. 예. 선생님, 네, 문영희님. 휴대폰으로 목소리를 듣고 컴으로 목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데 휴대폰에 오디오 사용 안함으로 돼 있어갖고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폰으로는 컴으로는 끄고 싶은데. 폰에서 오디오 사용 안 하면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거를 터치를 지난번에 해갖고 컴으로 아,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폰으로 목소리 듣고 컴으로는 안 들으려고 하는데, 네네. 괜히 그러면, 계속 오디오 사용 안 함으로 떠 있어요. 아니, 오디오 사용 안 하면 그거는 그 대표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거기 터치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터치해갖고 다른 걸 터치하시면 되는 거죠. 터치하면 그냥 지워져 버리는데. 네. 터치, 폰 공유해 주세요, 폰. 그리고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오디오 사용 안 하면 그 화면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고요. 뭐 작동할 그런 때는 거 화면이 없다고. 안 나와요. 아니, 이거 공유를 어떻게 하든 잠깐만. 공유. 네. 네. 공유. 화면 공유. 공유 시작. 자, 폰 세워보세요. 세우라고요? 가로로 아, 말고 세로로? 공유할 때는 이게 안 될 수도 있는데. 폰 한번 세워보세요. 아, 아니, 왜 폰을 그냥 아니, 돌리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요. 예. 네. 거두셔야죠. 지금 보이는 거. 위로 올려야 걷어지죠. 어떤 거를 해야 되는 네. 거죠? 지금 상단 오른쪽에, 다시 화면 한번 터치하시고, 화면 빈자리. 예,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에 또, 화면 다시 터치하시고, 공유 중지가 되고. 공유 중지를 시키신 거예요, 방금. 음. 다시 폰 공유 다시 하세요. 네. 그리고 터치하라는 것만 하세요. 상단 오른쪽에 스피커에 선 가 있는 거 있지요, 사선. 네. 예, 예, 그 다음에 네. 오디오 사용 안 함 지금 돼 있는 거를, 네. 예, 그거를 스피커 선택해 보세요. 스피커를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폰의 마이크는 꺼져 있지요. 네. 예, 그 폰 마이크를 켜고 컴퓨터 쪽 마이크를 끄셔야 돼요. 컴퓨터 마이크를 끄셔야 돼요. 예, 네. 네, 됐죠? 그리고 됐죠? 항상 한 장치 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제 제 컴은 컴은 카메라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폰의 카메라를 쓰시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래야죠. 그러니까 폰 카메라를 켜시고, 폰에 지금 이렇게요? 카메라 꺼져 있죠. 예, 폰 네, 카메라 켜세요. 그거를 이거 저기 카메라- 공유 끝낸 다음에, 공유 중지. 예, 그 다음에 그걸 켜시면 되죠. 네. 예. 그리고 폰 가로로 돌리시고. 감사합니다. 자, 맨날 그다음에 진짜 어려워요. 지금 컴 네. 쪽에 그쪽에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폰 줄였는데요, 선생님. 줄이면 안 되고 꺼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껐어요. 예. 어떻게 끄는지 저 몰라요. 선생님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수업 이제 오늘이 온라인 마지막이에요. 기계치라 어쩔 수 없어. 예? 아이. 그래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자, 문영희 반장님은 얼굴이 두 개네요. 네? 얼굴이요? 반장님 하나인데요? 여기 두 개더라고. 하나, 둘. 어디 그래요? 하나밖에 저한테는 안, 하나인데. 여기 하나밖에 하나 안 보이는데? 있는데 밑에 하나 있는 동그란 거는 얼굴 그건 있고. 그냥 사진이고, 예, 빨간 아. 표시가 있는 건 사진이고, 그리고 지금 전체 화면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얼굴이에요. 예. 자, 그러면 내용 보면서, 서동빈님하고 박노영님, 그리고 황나나님, 오수아님, 지금 그 내용 안 적으신 분들은 내용 적어주세요. 문영희님, 이민수님, 선생님, 박생선님. 저 적었어요. 없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내가 운전 중이어가지고
저 적었는데? 서동빈님은요? 예, 그러면 서동빈님은 운전 끝나면, 예, 적어주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네. 거기다 그 메모에다가 적었는데? 왜 안 돼? 참. 분명히. 서동빈님은 참 신기한 걸 많이 보여주셔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입력돼 있다고 제가 13시 29분에 거기 그 삼각형 터치하니까 제가 입력한 게 보이는데요? 4월 29일 날 거 이야기하시는 어머, 거 맞으세요? 4월 22일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썼네. 보고 계신 건 4월 22일 거 보고 계신 거예요. 4월 22일에다 썼어요. 오늘은 근데 4월 선생님 여기에 29일입니다. 예. 4월 29일에 보면은 그 삼각형이 안 나와 있어갖고 그 4월 삼각형은 29일, 입력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 삼각형이 없어서 4월 22일에다가 썼지.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러면 메모 삽입으로 들어가면 되죠? 지금 뭐라고 적었지? 생선님은 거기다 쓰시는 거 아니고 운전하고 계시면 하지 마세요. 예. 왜 이래? 아니,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예, 예. 그러면 그 4월 29일 거 거기에 셀을 한번 터치하고 다시 한번 터치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들이 이거 하시는 걸, 이런 단순한 거 자꾸 시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료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자료 관리하는 거. 예, 그거를 익숙해지시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지금 스프레드시트 복잡하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거 하는 거니까, 예, 요 정도는 하셔야 돼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자료가 사진 자료는 뭐 인스타에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은 유튜브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고객 명단은 페이스북에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요거를 관리를 못해서 나중에 손을 들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손 안 들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예요. 예, 됐나? 그래서 하시다 보면 그 제일 편차가 많이 나는 게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유튜브를 보는 건 좋아하시는데 생각보다 자기 거 영상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스프레드시트 쓰시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예. 전에 우리 시트도 다 만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이제 또 날짜가 지나니까 또 까물까물해지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응. 자, 현득이 나갔어? 문영희님 지금 컴퓨터에서 미트가 2개 들어오셨어요. 예, 컴퓨터에 미트 창 2개 열려 있으니까 한 창은 닫으시고, 예, 네. 그렇게 해요. 이것도 닫아야 되네. 2천 것도 2개 들어와 있는데? 네? 아니요, 2천 지금 것도 선생님 거 들어와 있는 거는 하나인데요. 다 2개씩 2000, 들어와 있어요. 2000 그거는, 예, 네. 그것도 하나만 남겨놓으셔도 되고, 둘 다 닫으셔도 별일 없어요. 미트만 하나 열려 있으면 돼요, 미트만. 하나 더 쳐. 이것도 그리고 하나. 아니면 2000 시트는 하나만 놔두시고. 네. 하나씩 놔뒀어요. 예, 예. 이제 브라우저를 조금 여담 같지만 중요한 이야기 드리면 브라우저를 잘 다루시는 게 옛날로 치면 컴퓨터를 잘 쓰시는 거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웹브라우저를.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인터넷 쓰시는 비율하고 인터넷 아닌 컴퓨터 쓰시는 비율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김종환님? 저는? 김종환님 마이크 켜시고 답해 주세요. 컴퓨터 전체 쓰는 시간을 100으로 본다면, 아니면 10으로 본다면, 그러면 인터넷을 쓰는 시간하고 인터넷 아닌 컴퓨터 쓰는 시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거의 반반이에요. 그 그 나머지 반, 아닌 게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인터넷 아닌 거 쓰시는 건 뭐 쓰세요? 뭐 밴드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또 뭐 이런 거. 선생님 왜 인터넷인가요, 그러세요? 참? 밴드하고 카카오 네트워크 끊기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인터넷 쓰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100%죠, 뭐. 예. 근데 이제 밴드 폰에서 하는 거 이야기세요?
폰에서도 하고 컴퓨터에서도 하고 다 해요. 컴에서 할 때는 선생님들 밴드 브라우저에서 쓰지 않으세요? 브라우저 모드 말고 뭐 네, 어플이 있나요? 브라우저에서 이거 치고 들어가죠. 주소 치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밴드.us인가 치고 들어가요. 저는 밴드가 또 줌 어플리케이션처럼 독립된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나 싶어가지고 여쭤봤어요. 네. 카카오는 이제 거기서 내준 프로그램 쓰실 것 같고, 어쨌건 다 인터넷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인터넷 지금 쓰시는 게 거의 다예요. 예, 그리고 좀 더 방금 이제 이야기 주신 걸로 비율을 조정하면,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하고 브라우저 아닌 거 쓰는 거, 요렇게 이야기한다면 카톡 쓰는 게 좀 이제 비율이 되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차종호님 어떠세요? 웹하고 웹 아닌 거 쓰는 비율이, 웹 아닌 거에는 뭐 쓰세요?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아,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그 컴퓨터 앞에 앉으셨을 때 웹하고 웹 아닌 거 쓰시는 거 비율하고 웹 아닌 거는 뭘 쓰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웹 아닌 거랑 웹인 거랑 그게. 인터넷 연결 안 하고 쓰는 종류들 쓰고 계신 게 뭐가 있는가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포토샵이라든가 프리미어라든가 아니면 아래 한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인터넷을 써도 카톡 같으면 별도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거고 그리고 웹브라우저는 안 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여쭤본 거예요. 아무것도 안 써요. 선생님은 알려주신 것만 써요. 네? 뭐죠? 제가 알려드린 거요? 네, 예. 언제요? 아, 수업에서? 예, 수업에 알려주신 것만 제가 지금 하거든요. 예, 예. 왜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 요즘에 인터넷에서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선생님들 아래 한글은 인터넷에서 쓰세요? 아니면 별도 프로그램으로 쓰세요? 제 거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조금 한번 재미로라도 봐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웹에는 한컴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어요. 한컴 스페이스. 거기 들어가면 아래 한글을 그냥 무료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웹에서 쓰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이거를 공유하거나 이렇게 다운로드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아래 한글도 보이고 편집 버튼 누르게 되면 한컴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으로도 하겠지만 한컴 오피스 웹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웹에서 곧바로 그 아래 한글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전에하고 유료가 많이 아닌가요? 네? 네? 이거는 돈 내고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무료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바로 안에서 작업을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그냥 이제 여담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들 포토샵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 근데 또 온라인에는 전에 그 픽스LR 이야기 드린 적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예 이렇게 가면 안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거. 예. 자, 이런 식으로 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네. 요 이야기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거는 온라인에서 선생님들이 작업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웹브라우저 쓰시는 거를 자꾸 보통 웹을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창을 자꾸 같은 창을 열거나 예, 그리고 뭐 창을 컨트롤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하셔야 되는 게 크롬북이라고 이야기 드린 적 있죠. 크롬북. 아니요?
처음 들으세요? 예, 처음 들어요. 처음 들으세요? 예, 노트북처럼 생긴 건데, 노트북인데, 예, 그 안에 들어가면 크롬만 돌아가요. 음. 그러니까 딴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크롬이 컴퓨터를 켜면 크롬인 거예요. 컴퓨터를 켜면. 그러면 그 안에서 필요한 거를 전부 다 인터넷에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아래 한글이 됐든지 포토샵이 됐든지 뭐 나머지 전부 다 인터넷에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 가격이 엄청나게 싸요. 이 노트북이 가격도 싸고 장비는 그 비싼 하드웨어가 아닌데 근데 장비가 가벼워요. 그 무게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비싼 돈 안 들이고도 기계를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거. 물론 크롬북 중에도 비싼 기종이 있긴 있지만 예, 보통은 그렇게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 흐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익숙하신 분들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걸 하실 수가 있어요. 전 시간에도 알뜰폰 이야기 끝물에 잠깐 드렸죠. 그죠? 들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때요? 하고 싸다. 싶어. 진실이 아닌 것 같으세요? 예. 근데 그게 조금 그 선생님들이 쓰실 때 좀 이렇게 알고 나시면 하드웨어도 가볍고 비용을 안 들이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네트워크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농업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농업도 중요한 사업 형태 중에. 예, 그런데 하시면서 우리가 매출 높이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비용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해요? 비용 줄이고 매출도 높이고. 둘 다 매출은 중요해요. 높여야 되지만 음. 비용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매출 높이는 거는 일시적으로 높일 수도 있고 바깥 흐름을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술이 별로 개입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광고 많이 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늘려서 매출 자체를 늘리는 방법들은 많아요. 투자를 늘려서 매출을 늘리는 건.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익이지 매출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아니죠. 이익이 같으면 매출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이익이 같으면 매출이 이익이 높으면 매출이 이익이 같으면 왜 이 말을 이렇게 어려워하시지? 이익금이 매출이 작으면 일이 수월하죠. 그쵸. 예. 일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목표를 뭘로 잡으셔야 되냐면 원래는 매출로 목표를 잡으면 안 돼요. 비용 우리가 대기업도 아니고 특별한 저희가 그 외형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같으면 원래는 매출이 작을수록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익이 같은데 매출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그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줄이는 거는 그 진짜 노하우는 거기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비용 줄이는 데가. 예, 그래서 함부로 또 줄일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함부로 줄이다 보면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엉뚱한 데서 일이 터진다든가 이러면 사실 그건 줄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품질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진짜 기술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비용을 잘 줄이는 쪽이 유리해요? 그렇지 않아요?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예, 다른 조건이 같다면 비용을 줄이는 쪽이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예. 버텨낼 수 있으니까. 물론 상대방이 자본이 너무 많고 그냥 아주 악심을 품고 그러고 이제 덤빈다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장비, 그 다음에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앞으로 대하실 때 비용 줄이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왜 이야기 드리냐면 돌아다니면서 제가 보면 저보다 노트북이나 폰이나 통신이나 이런 거 돈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녀보면 저보다 좋은 폰 들고 계신 분들 아주 많으시고 더 좋은 노트북 가진 거 많으시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최적화해서 쓰시는 방법들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이야기 드릴 때도 가능하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쓰시는지 요것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키네마스터를 팀뷰어 사용해서 컴에서 쓰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네. 그죠? 예. 그것도 왜 그랬어요? 키네마스터 무료 상태에서 편집이 가능하기도 하고,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들 시간이에요. 학습 시간. 학습하는 시간을 프로그램 2개를 배우는 것보다 하나만 배워서 컴에서도 쓰고 폰에서도 쓴다. 그러면 비용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해가지고 뭐 내가 쓰고 싶을 때 뭐 다 잘 쓰면 좋겠지. 사실 잘 쓰시면 좋죠. 근데 내가 투입한 시간도 생각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는 거랑 이런 것도. 그리고 일치되지 않을 때 한 가지 도구가 아닐 때 벌어지는 게 비용이 많이 증가해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장비들 있죠. 농기구나 아니면 도구들 이런 거 할 때 표준이 맞아가지고 서로 호환이 딱딱 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따로 노는 거하고 관리해 보시면 어때요? 이게 골치 아파져요. 예, 그래서 하실 때 단순화해서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들 하시는 거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어떻게 기입들 다 해놓으셨나 보겠습니다. 저 선생님, 네, 선생님 지금 이 방송 녹화하시는 거 모비준으로 녹화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뭐로, 지금 방송을 원래 폰에서 녹화하시면 모비전 레코더를 쓰셔도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컴이잖아요. 네. 예. 컴에서는 모비전 레코더가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할 아, 수 없는 거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구글 미트가 가지고 있는 자체 녹화 기능을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트 안에 녹화 중이라는 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장점이 제가 해보니까, 다른 녹화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화면에 지금 선생님들 얼굴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저한테는. 선생님들 모든 얼굴이 한 페이지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듣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화면이 영상이 다 녹화가 되잖아요. 그럼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요 구글 미트에 있는 녹화 기능을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요 부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제가 올려드리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얼굴이 있어요? 제 얼굴만 있어요? 선생님 얼굴. 제 얼굴만 있어요. 예, 그리고 좀 전에 선생님 얼굴 이렇게 말한 문영희 님이 말하시는 그 대목에만 문영희 님 얼굴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그 녹화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녹화 방법을. 그래서 이걸 쓰는 거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보통 그 OBS 들어보셨어요? OBS? 원래 수업 범위이기도 한데, 네, OBS. 들어보고. 네, 오픈 OBS 쓰고 있어요. 브로드캐스팅, 어느 분 쓰세요? 김종환이가요, 조금 쓰고 있어요. 아, 쓰고 계세요. 오픈 브로드캐스팅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녹화 기능도 아주 좋아요. 녹화 기능이 좋아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무료예요. 그 프로그램이. 그렇기는 한데, 같은 기계에서 이렇게 작업하면서 OBS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기계 성능이 살짝 떨어져요. 기계 성능이. 왜냐면 화면 녹화하는데 이게 이제 힘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구글 미트 같은 걸 녹화할 때, 구글 미트 같이 이렇게 우리가 방송하는 걸, 녹화하는 걸 구글 미트에다 맡기잖아요. 그럼 이 녹화가 제 기기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구글에서 일어날까요? 구글. 구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한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 컴퓨터가 네트워크 상태가 조금 안 좋거나 아니면 제 컴퓨터가 좀 사양이 떨어져도 그래도 녹화가 잘 돼요. 방송도 잘 되고. 예, 그래서 선생님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러면 가능하면 미트 자체 녹화 기능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저기 한 거는 무료 버전에서는 안 돼요. 이거는 유료 버전에서 되는 건데, 예, 근데 한 달에 구글 미트 마음껏 쓰고 10,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 저기 하시는 분은 굳이 하실 필요가 별로 없는데, 저처럼 이제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 회의는 녹화해 놔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하시는 분은 아주 낮은 비용인 거예요, 이게. 예. 또, 문영희님 해소되셨어요? 아, 네.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그 농생대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녹화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왜냐면 개인적인 그 지적 재산이라 그래서 방송 중에만 시청이 가능하다고 그랬더라고요. 왜냐면은 일하면서 들으니까 집중도 안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녹화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건 녹화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모비즌 그걸 네, 녹화하면은 가능할까 싶어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먼저 전에요 제가 산행하면서 일부러 테스트하면서 그 모비즌으로 녹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제 목소리만 들어가고 영상이 하나도 안 담기는 거예요. 자, 그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밖에 나가서 찍으실 때는 굳이 모비즌으로 녹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밖에서 그냥 하실 때는 뭘 써야 돼요? 폰 카메라에 있는 녹화 기능을 그냥 쓰시면 돼요. 영상 촬영 기능을. 아, 아니 한번 그렇죠? 선생님한테 배운 걸 테스트해 볼 겸 해서 아유, 그거는 모비즈는 언제 쓰는 거냐 하면 모비즈는 내 폰에 있는 화면을 내 폰에서 내가 특정한 앱을 사용하거나 하는 그 화면을 상대방들한테 나중에 녹화된 걸 보여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누가 제일 좋아한다 그랬어요? 초딩들이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초딩들은 폰에서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치요? 근데 친구한테 게임 공략하는 방법,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게임을 어떻게 이걸 깨는지. 예,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엄마가 잠궈 놓은 폰을 어떻게 푸는지 이런 걸 친구들끼리 막 공유를 하잖아요. 네, 예, 네. 그런 거 할 때 모비즌 레코더를 켜놓고 그걸로 방법을 다 녹화한 다음에 친구한테 카톡으로 탁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게임도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보다 낫죠? 예. 초딩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예, 근데 그런 거 할 때 쓰는 게 모비즌 레코더예요. 그러니까 내 폰에서 무슨 앱인가를 쓰고 있는데 그 쓰는 모습을 전부 녹화해서 이렇게 딱 그 상대방한테 보여줄 때. 그래서 실제 영상을 촬영하는 거,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는 모비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때는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되는데 생방송을 쓰든지 생방송 아예 예. 그 다음에 아까처럼 예. 말씀하세요. 밤에 촬영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제. 네, 그때는 네네. 화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럼요. 선생님들 저기 그 영상 촬영할 때 사진 찍을 때나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그쵸? 예, 빛이 제일 중요해요. 이번에 저기 개그맨하고 저기 할 때, 문영희님 며칠 전에, 아, 네. 예, 그거 하실 때 조명 신경 써요, 안 써요? 많이 쓰더라고요. 조명 신경을 엄청 쓰죠. 그쵸? 예, 네. 잘못된 빛이 들어오는 것도 다 막아주고, 제대로 색감이나 이런 거 다 살려내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너무 어두워서 어느 부분이 죽는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게 그걸 결정하는 게 다 빛이에요. 예, 그래서 밤에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요즘 폰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폰 중에 야간에 이렇게 촬영해서 화질 향상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아, 네, 있어요. 그게 포함된 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괜찮게는 나와요. 하지만 낮에 찍은 것만은 못해요. 못하지요. 예, 그건 아, 어쩔 수 영상도 없는 그게 거예요. 가능해요, 선생님? 예, 가능해요. 영상도 그렇게 돼요. 사진은 제가 종종 예, 그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예. 화질 근데 향상하는 게, 영상까지 가능한지 몰랐어요. 영상까지 되는 게 있고, 그냥 정지 사진만 그게 되는 게 있고 그래요. 제공 후에 정지 사진만 가능한 거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그거는 그 모델명을 가지고 입력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모델명 한 칸 떼고 야간 모드, 야간 촬영 이렇게 하시면 그럼 대부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방법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기능이 있는데도 못 쓰는 분들이 안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긴 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되셨어요? 예, 그러면 다시 넘어갈게요. 카메라, 아니 저 마이크 좀 저기 소리 좀 줄여주세요. 예, 안에서 잡음이 계속 들어와요. 문영희님 쪽에. 네네. 잠깐만요. 말씀하실 때만 켜주세요. 예. 오은배님 거부터 볼게요. 예. 유튜브 썸네일을 자주 바꾸는 것이 좋은지 하나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요거부터 이제 먼저 답변 드릴게요. 예. 유튜브 썸네일을 선생님들이 어느 방향으로 쓰시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죠? 예. 그 유튜브 보시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가 농진청 사이트예요. 그렇죠? 농진청에 이렇게 영상들이 쭉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보시니까 어때요? 조금 더 내려볼게요. 자, 그래서 옆에 이렇게 다른 것도 보고 이렇게 내려도 보고 자, 이렇게 어때요? 보니까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보험배님 네, 보시니까 정신이 어떠세요? 없는 것 같은데. 전체 맥락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예, 예. 근데 전체 맥락이 필요 없을 때는 또 화려하고 꽉 찬 느낌이 있기도 해요. 야, 다채롭구나. 여러 가지로 준비했구나. 이렇게 생생내거나 아니면 막 요거 하나하나를 나중에도 기억하고 쉽게 찾을 수 있기도 해요. 특정한 거 하나에 꽂혀 있으면 이런 면은 있지만 전체로 봐서는 정신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농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는 정신 없는 걸 원해요? 아니면 차분한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차분한 신뢰 쪽이 더 중요해요. 보통은. 예. 그래서 하실 때 보통 농업 쪽 하실 때는 우리가 유튜브 운영하시면 특히 일지식으로 운영을 하는 스타일 있죠. 우리처럼 브이로그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뢰를 많이 쌓아가고 단골이 중요하고 점점 요거를 이렇게 쌓아가는 느낌. 요때는 가능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썸네일이 아니라 썸네일을 완전히 다 똑같은 걸 쓰시라는 이야기가 아닌 건 아시죠? 선생님도 그 이야기 하신 건 아니죠? 예. 템플릿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템플릿. 기본 템플릿을 예, 그렇죠. 그렇죠. 기본 템플릿을 하나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약간의
영상 요소나 텍스트 요소를 조금씩 바꾼 거. 그 정도 선에서 그 썸네일을 만들면 전체가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실 때 편안한 느낌을 주고, 아, 여기는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쌓았네? 일관성이 있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모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모두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좀 뭐랄까, 고생 많이 했겠다. 그리고 이 내용 뭐지?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 영상이 지금 그래도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정책 일기를 잠깐 볼게요. 정책 일기 같으면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여기는 완전히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알기가 느낌이 어때요? 정책이 어떻다는 느낌을 줘요? 정책이 참 다채롭구나.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게 서로 연관성이 없구나. 이 사람들 일을 국가에서 이렇게 하면 되나? 사실 내용은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가 받는 느낌은 그래 버리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거예요.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저기야말로 정책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딱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다른 거 볼게요. 자, 여기 위에 보면 얼른 보면 달라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SNS 기자단 요 내용 있죠. 요거는 뭔가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음식 관련해서. 네? 일관성이 있네. 음식 관련해서 변화가 내용에서도 일관성이 있지만 보시면 화면 상단 왼쪽에 고르게 로고가 같은 로고가 들어갔죠. 농진청 네. SNS 기자라고 고르게 다 로고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제목은 타이틀은 하단 왼쪽에 들어가고 큰 글씨에 아웃라인이 있는 걸 썼지요. 그리고 부제목은 그 바로 위쪽에 작은 글씨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다 입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눈에는 조금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일관성 유지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만든 거는 그 대신 일관성을 보이는 것도 무게감을 어떻게 싣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걸 하면서도 안에 있는 이미지 크기라든가 색감이나 이런 거에서 전체 통일을 더 강하게 가져가면서 변화하는 부분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전체 통일성은 조금만 가져가고 변화를 심하게 가져가는 게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정책이에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이제 조금 또 이렇게 다른 거 가볼게요. 여기 글로벌 농업 쪽은 어때요? 완전 산만하죠? 예. 네. 예, 통일 안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맛있는 농업은 어때요? 일관성이 있는. 일관성이 있는데 일관성이 있다가 지금 맨 앞에 있는 거 곰보배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뒤에 있는 물김치, 겉절이, 지금 병품전인가? 예, 요렇게 돼 있는 거는 요리 공모전적이잖아요. 이거에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할 때 같은 그 재생 목록, 지금 저 하나하나 섹션 있잖아요. 한 섹션, 같은 섹션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게 좋다? 통일시키는 게 좋다. 한 섹션, 같은 섹션에 들어가는 거는 가능하면 통일시키는 게 좋고, 섹션과 섹션이 다르면 좀 다르게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뭐냐? 더 좋은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예를 들어서 맛있는 농업 여기를 그냥 요리 공모전이라는 섹션으로 만들고 전부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요것처럼 같은 걸 사용을 해주고 예, 요 맨 앞에 건 따로 처리하고 그리고 여기 SNS 기자단 것도 전체 요런 식의 통일을 주면서도 예를 들어서 화면 상단 왼쪽에 오른쪽에 화면 상단 오른쪽이요. 화면 상단 오른쪽이나 한쪽에 농진청 마크가 고르게 들어가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괜찮겠지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섹션이 달라도 어느 한 요소만큼은 내 모든
내 모든 그 썸네일의 한쪽 구성만큼은 통일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의 썸네일에. 그 다음에 섹션별로 그 섹션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고 적당한 그런 썸네일의 템플릿을 써주는 거. 이게 그 다음 2번 요소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서 다 각각 놀아야 되는 건 뭐냐? 그 영상의 제목에서 그 영상의 제목과 그 다음에 부제목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단일 이미지 세 가지죠. 예, 제목, 부제, 단일 이미지, 강조하고 싶은 이미지 요거는 특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걸 써줘야 된다는 거죠.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디자인을 할 때 3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단, 2단, 3단.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로고 하나.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나를 표현하는 로고 하나. 이게 근데 너무 커버리면 전체 우리 썸네일을 다 장악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로고로 장악을 시켜버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그 가수다. 그래갖고 내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전부 통일된 걸로 전부 다 박아갖고 큰 걸 넣어놓으면 밋밋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할 때는 이건 좀 작아야 되는 거예요. 작고 전체 느낌을 해치지 않는 것. 그 정도로 해서 한 귀퉁이를 딱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전체 프레임이라든가 폰트 이런 것들은 섹션별로 통일을 해주는 게 좋다. 예, 그리고 나머지 가장 강조해야 할 그 영상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 그거는 이제 각각 다른 영상을 각각 다른 이미지를 써주긴 하는데 그 경우에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사실은 이미지 크기 있잖아요. 이미지 크기나 필터나 이런 것들은 좀 특성을 한 섹션 안에서는 통일을 해주셔야 일관성이 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면 머리 복잡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업량이 이렇게 통일성을 적절히 가져가는 게 작업량이 적을까요? 아니면 각각 만들어주는 게 작업량이 적을까요? 시키는 게 더 적죠. 통일성을 주는 게 전체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효과도 좋고 작업량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저기 농업 쪽도 보면은 디자인 같은 거 하게 될 일이 많잖아요. 보통 CI라고 그러는데 CI, 뭐 BI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디자인을 이렇게 해주면 원래 제대로 해주거나 비용이 제대로 들어가면 CI 매뉴얼이라는 게 따라와요. 거기 보면 안에가 정의가 다 돼 있어요. 색깔은 뭘로 쓰시고 폰트는 뭘로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안에서 쓰는 거 캐릭터는 뭘로 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혹시 그런 거 그 컨설팅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우리 건 그거 있다 손 들어봐 주세요. 우리 건 그거 있다. 없으세요? 아무도? 유혜정님 저기 그 컨설팅 하실 때 같이 팀 짜서 하시게 되면 보통 그런 쪽 팀하고 같이 일하시죠? 아니면 직접 하세요? 그냥 기침할 때도 그냥 보통 팀으로 하지. 보통 팀으로 갖고 하시죠? 예, 근데 많이들 하지 않나요? 농업 쪽 농촌 컨설팅 가실 때? 이제 농촌 쪽 컨설팅은 아직 안 해봤어요. 도시 쪽만 하세요? 예. 창업 그러시구나. 예, 저는 또 농촌도 다 하시는 줄 알고 한번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도시 쪽 할 때도 결국은 기업체 들어갈 때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쵸? 예.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놓으시면 이거를 또 그 부분만 너무 강조되면 그 부분으로 비용이 확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적정한 선에서 하잖아요. 적정한 선에서 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CI라고 하는 게 비용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은 줄이면서 바깥에 보여지는
브랜드 가치나 이런 거는 오히려 높이는 이런 쪽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사업 다 하고 계시거나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신경 쓰시는 게 CI를 꼭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왜 지금 영상 이야기를 하는데 CI 이야기가 왜 나오냐? 선생님들이 그런 CI 정의를 업체나 전문 연구소나 이런 데서 받았단 말이에요. 관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았으면 그 자료를 우리 영상의 썸네일 만들 때도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써야죠. 그걸 일관되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저쪽에서 내가 받았는데 색감은 어떻게 폰트는 뭘로 쓰라 그러고 우리 로고나 캐릭터는 뭘로 쓰고 이런 것들이 딱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의된 거를 그대로 선생님들 영상에도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영희님 저기 그 고구마 가공하시는 거 그거 포장하지 않으세요? 포장 다 하죠. 그리고 거기 있는 거 다 통일돼 있죠. 예, 그게 통일돼 있으면 그거를 지금 썸네일에 반영하세요, 안 하세요? 못하고 있어요. 하셔야 돼요. 할 줄을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로고가. 저희 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거를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당연히 반영하셔서 선생님들이 온라인 채널들 움직일 때 거기에 전부 통일되게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페이지, 그 다음에 밴드의 상단 이미지, 그 다음에 블로그의 상단 이미지 있죠. 블로그 상단 이미지, 선생님들 페이스북 개인 홈의 뒤쪽에 큰 배경 사진, 이런 것들을 다 통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똑같이. 그런 것들을 작업을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해놓으면 선생님들 고객들이 내가 상품을 받아들어서 그거를 손에 쥐었을 때, 배송을 받았을 때, 손에 쥐었을 때, 먹을 때,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그분의 카카오 스토리를 들어가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가거나 했을 때 받는 이미지, 이게 전체가 통일이 되잖아요. 유튜브 들어가거나. 네.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미지가 통일돼서 아주 강하게 브랜드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게 다 각각 놀면 우리는 우리대로 피곤해요. 다 각각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보는 사람도 산만해서 이쪽이 그렇게까지 전체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때는 요거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앞으로 뭐 관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아니면 내가 사업하는데 요 정도 비용은 부담 없이 CI 쪽에 내가 쓸 수가 있어서 써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야기하면서 이걸 함께 받으셔야 돼요. 썸네일용 그 템플릿도 받는다, 안 받는다? 꼭 받으셔야 돼요. 예, 디자인 맡기실 때 비용 증가가 아주 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저쪽에서 귀찮게 하면 뭐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뭐 주로 디지털 쪽을 놓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쇄물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장지, 스티커, 뭐 그다음에 뭐지? 뭐 쓸데없는 요즘은 잘 쓰지도 않는 편지지 문양 뭐 봉투 막 이런 거는 잔뜩 받으세요. 근데 막상 뭘 안 받으시냐면 파워포인트 마스터 있죠. 선생님들도 파워포인트 써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치요? 하다 보면 발표를 하든지 뭐 어디다 뭘 내든지 이런 거 할 때 파워포인트 쓰셔야 되는데 이 템플릿을 안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스터를 꼭 받으셔야 되고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유튜브용 썸네일하고 뒤에 그 채널 아트 있죠. 뒤에 채널 아트 받으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블로그 뒤에 배경이라든가 이런 데 쓸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다 받아 챙기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게 나중에 일관성 있게 전체를 구성하는 제일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지원 사업이 이제 뭐 크지는 않아도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포장재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몰라서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육을 달라고 하면 줄을 절대 안 줘요. 완전 그 디자인 업체나 이런 쪽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거기 분이 친분이 있고 그러면 사실 큰 작업은 아닐 수 있어요. 큰 작업이 아닐 수 있는데, 근데 또 디자인하는 입장 마음은 달라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어차피 있는 캐릭터, 어차피 있는 로고, 있는 걸 가지고 약간만 저기에서 날 주면 될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건 네네. 우리 입장인데, 디자인을 하는 쪽 입장에서는 화면 사이즈, 요거 가로 얼마, 세로 얼마, 그 다음에 이게 쓰이는 환경, 거기에 느낌, 이런 걸 봐가지고 약간의 조절 있잖아요. 옆으로 위치 조금 옮기고, 그 다음에 선 하나 테두리 쓰고 안 쓰고, 요런 게 디자이너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하고, 지금 요구를 하시게 되면, 그리고 저쪽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좀, 뭐랄까,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 쪽을 고려하시면서 아주 친하고 아니면 또 이쪽에서 힘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게 환경이 되시면 뭐 한번 저기 해보시고 그런 게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썸네일용 템플릿이에요, 선생님? 네네, 썸네일용 템플릿을 그것도 하나만 원래 받아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섹션을 원래, 선생님들 섹션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채널 하나에, 유튜브 채널 하나에? 기억나시죠? 10개까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최소 몇 개 받아야 돼요? 10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0개의 템플릿 받아서, 선생님들은 뭐만 해요? 안에서, 텍스트 고치고, 사진만 바꿔 넣는 거. 요것만 해서 쓰시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유, 너무 늦었네. 어, 좀 이제 선생님들이 시간이 있으시거나 뭐 저기를 하면 다음 주에 오프라인 할 때 이거를 조금은 간편하게 하는 방법 같은 거를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선생님들 손으로 직접 하셔야죠. 그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그거를 뭘로 이런 작업을 체계적으로 할 때 제일 좋은 도구는 그 폰에서 우리가 저기 미리 캠퍼스나 멸치 쓰는 것보다 어,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도구를 쓰게 되면 이런 걸 일관성 있게 작업할 때 조금 더 좋긴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다음 주에 해드리고 아니면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오원배님 저기 어떻게 답이 좀 됐을까요? 예,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31분이니까 41분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은배님이 들어오셔야 그 두 번째 질문도 여쭤볼 수가 있는데. 박옥주님, 오은배님 오셨다. 그 박옥주님 또 저기 했으니까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영상을 찍었잖아요. 지금 네. 질문이 그 영상 촬영 때 이미 들어간 음향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그 키네마스터에서 영상을 보시면 영상에 포함된 음향을 키우고 줄이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키네마스터 안에가 들어있어요. 그 부분이. 네, 그러면 그거를 소리를 제거하고 다른 음향 트랙을 갖다가 거기에 덧입혀 가지고 다른 걸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럼 키네마스터에서는 그게 가능하고 네네. 다른 데 이제 구글 포토나 여기에다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할 때 그때도 다른 도구에서는 안 되는 도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상끼리 합하거나 막 이런 그런 도구들은 이 소리를 처음부터 들어간 거를 넣었다 뺐다 키웠다 줄였다 막 겹치고 이런 작업이 좀 어려워요. 근데 키네마스터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키네마스터는 그런 걸 섬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구간 같은 걸 정해서도 할 수가 있고 점점 줄어들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예, 예. 네. 네. 아까 오원배님 이야기하시다 말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배경화면 이야기가 들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나오신 배경화면 설정한다는 게 뭐에서 배경화면 설정하는 거 이야기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화면이 보이잖아요. 네네. 이 화면 뒤쪽을 갖다 이렇게 배경화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 그거 지금 있던데. 미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미트요? 그건 네. 지금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김정환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예, 지금 차종원님, 유혜정님 다 계시잖아요. 예. 한번 제 기계가 이게 안 되는 기계예요. 이게 어떤 거에서 되고 어떤 거에서 안 되냐면 크롬이라든가 여기에서 하드웨어 가속기 있잖아요. 요거를 켤 수 있는 기종이 있고 못 켜는 게 있고 그러는데 이게 켜지는 것들은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폰에서 하는 것도 처음 들어올 때 여기 우리 얼굴 나오는 자리 구석에 보면 이런 아이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에 사람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곁에 이렇게 빗살무늬 있죠. 그렇게 돼 있는 아이콘이 보이면 그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조금만 볼게요. 그러면 제 거에서 하는 것까지는 안 돼도 하는 방법 직전까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거 기본 화면으로 들어와서 온라인 화상회의를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갈 때 화면에 여기 지금 이 아이콘 보이시죠? 여기 보이세요? 배경 변경이라고 지금 떴지요? 잠시. 네, 이렇게 해서 사람 모양 뒤에 이렇게 빗살무늬 보이는 요거에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클릭하면 저는 지금 브라우저 자체가 구성이 안 돼서 여기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 설정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설명도 요 안에 들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하는 거고 컴에서 보통 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거는 좀 다르게 제가 발표를 해볼게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되는지 보시려면 요게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데, 자, 지금 요게 제 거 화면이죠. 제 거 화면에서 맨 오른쪽에 점 3개가 있어요. 맨 오른쪽에 점 3개. 이렇게 누르면 여기 뭐가 보이세요? 배경 변경이라고 보이세요? 예. 예. 요 자리에서 누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고르라고 하는 대로. 예. 지금 선생님 거 브라우저에서도 그렇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는데 이제 저기 막 들어가보니 가드웨어 가속기를 설정하세요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거 네. 가속기 그거 설정을 해봐가지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기계가 있고 그래요. 예. 그거대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거기, 안내하는 대로. 예. 기계에 따라서 좀 달라요. 혹시 되는 분들 거 화면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유혜정님 화면 한번 공유해서 그 부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정원님이나 김종원님이라도. 네. 세 분 다 안 되세요? 오은배님 알려드리기 싫으시대요, 다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별거 없어요. 들어가면 이미지 그냥, 유혜정님이 지금 해주시네요. 요 화면이에요.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잖아요. 유혜정님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예. 부럽다. 진짜로. 여기 이제 왼쪽에 점 3개 누르면 이 배경화면이 나와요. 예. 배경화면 이거 이제 네. 제가 이제 다운받았는데 여기 이제 플러스를 누르면 자기 그 이미 컴퓨터에 있는 그 이미지를 불릴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는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는. 이걸 선택을 하면은 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배경.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고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배경이 있다. 그러면 그 배경 화면을 이렇게 아까 여기 이제 플러스에서 불러와가지고 그림 뭐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정님. 예. 자, 요게 그 대신 그 네트워크 상황이 좀 안 좋거나 장비 사양이 좀 떨어지는 데서는 안 쓰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이걸 쓰시게 되면, 이게, 뭐랄까, 옛날에 사용하던 크로마키, 그 기본 크로마키 방법하고 달라가지고, 장비의 그 성능을 많이 뺏어가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 블루 스크린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파란 배경을 썼는데, 뒤에 파란 배경 쓰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영상을 덧입히는 거, 이걸 썼는데, 요즘은 또 그린을 많이 쓰지요. 예, 그래서, 그린 스크린 뒤에다 깔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하면, 배경을 입힐 때 장비가 고생을 안 해요. 그거를 바꿔치기 하는 거. 예, 이게 쉬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요거는 그 방식이 아니고, 그 화면을 분석을 해서 여기까지가 사람이구나라는 걸 자기가 추정을 해요. 여기까지가 사람이구나. 이걸 추정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대충 따고 그 다음에 배경을 입히는 방식이어가지고 CPU 소모가 좀 커요. 이게. 장비가 약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혜정님이나 차정호님 이렇게 보면 지금 옷하고 배경하고 경계가 명확해요? 아니면 애매해요? 약간 애매하게 보이시죠?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간혹 보면 얼굴이 잘 안 보이거나, 뭐 아니면, 어른해갖고 다르게 나오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 기존에 쓰던 우리 블루 스크린이나 요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방식이. 그래서 요거는 그 장비가 좀 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성능에 영향을 안 미치냐? 그 장비가 좋은 장비 때는 괜찮아요. 아무 영향을 안 미치는데
장비가 좀 사양이 떨어지면 음성 같은 게 그 좀 둔탁하게 들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현상까지 같이 일어나요. 어쨌건 부럽습니다. 저는 안 돼갖고 뒤쪽에 뒤쪽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여기다 그 화병도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자, 그러면 어원배님 거 그러면은 답변이 다 된 거네요. 유혜정님이 해주셨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홍춘님 거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영준님이 카드 최종 화면 공부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네요. 이영준님 영상 하나 보여주시면서 한번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화면 공유 좀 해주세요. 예, 예. 이 유튜브 영상에서 안에서 최종 화면하고 카드 집어넣는 거 설명은 드렸는데 안 써보셨던 분은 오늘 조금 더 보시고 그리고 꼭 써보세요. 유튜브만의 특징을 살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바깥 영상 도구에서는 안 돼요. 유튜브 자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만 되는 기능이에요. 네. 이영주님 화면 공유하시는데 어려우세요? 화면 이게 안 하단 뜨죠? 오른쪽에 발표 시작. 지금 그 구글 미트에서 하단 오른쪽에 발표 시작이라고 써진 거 사각형 누르시고 그다음에 전체 화면 공유가 떴는데요. 공유가 예, 그 안 돼요. 상태에서 예, 그렇죠. 예. 이제 오래돼 갖고 까먹으신 거예요. 지금 그 공유 말고 화면에 작게 미리 보기 돼 있는 걸 한번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전체 화면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작게 보이는 자를 한번 클릭해야 공유 버튼이 살아나요. 이젠 되시죠?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다. 네. 새창 꼭 여시고요. 새창 플러스해서 맨 상단에 예예. 그 다음에 유튜브 들어가시고 이렇게 자기 화면 발표하실 때 좀 더 잘 발표하시는 방법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영주님 이렇게 끼워도 되죠? 예. 예. 하실 때 F11번을 눌러주세요. F11번 키보드에서 F11번 그러면 상단에 탭, 주소창 바로 그 즐겨찾기가 없어져서 화면이 시원하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F11키를 눌러주세요. 저걸 빨리 없애려면 마우스 커서로 원래는 위쪽 라인을 한번 때려주면 금방 없어져요.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지금 공유중지 숨기기 있는 거에서 숨기기를 눌러주세요. 숨기기. 이렇게 하면 완전하게 그 발표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이제 해주세요. 이거 아무 하나 눌러요? 예. 그거 적용하셨던 거. 이렇게 들어가서 적용된 부분 설명을 이제 해주시면 돼요. 카드는 한 1분 20초 정도에 나올 겁니다. 그 2번 했거든요. 5번까지 허용이 되는데 2번 이해를 거쳐서 했고요. 해당되는 시간대를 바로 눌러주셔도 되고요. 네. 그 마우스를 올리면 시간대가 나오잖아요. 영상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예. 그러면 해당되는 위치를
예, 대충 클릭을 해주시면 예, 건너뛰니까. 예, 나왔네요. 예, 나왔고요. 상단 오른쪽에 추천해가지고. 누르면 어떻게 돼요? 또 2분 35초? 예, 30초. 그러면 공룡 수목원이라는 데가 있네요. 또 나왔다, 위에. 네, 지금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예, 예. 이제 끝부분. 예. 나왔네요. 최종 화면 2개 나왔습니다. 예, 아래 버튼 중에 동영상 수정 한번 눌러봐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예. 그 해당 부분 어떻게 하셨는지, 예, 그거 한번. 예, 세부 정보에 들어가서요. 오른쪽 밑에 들어가면 그 카드하고요. 최종 화면이 있어요. 여기서 골라서 예를 들어서 최종 화면에 누르면 이 두 가지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에 동영상을 체크하셔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내 동영상을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씩 넣으면 이 시간을 내가 넣을 수가 있어요. 왜 마지막에 그 끝부분에서 한 두 가지를 요거 공룡 수목원하고 황학산 수목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요 방법은 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됐나요? 네, 충분합니다. 예, 예. 자, 이 상태에서 돌아갈 때는 F11을 한번 더 눌러주세요. F11. 예, 그 다음에 저 미트 탭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맨 구석에 미트 탭. 예, 그리고 발표 중지.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선생님들도 또 해보신 분 계세요? 나도 해봤다. 꼭 해보셔야 돼요. 예. 제가 그 이야기 드렸나요? 성공이 너무 쉽다고? 성공하기는 쉽다고. 이야기 드렸죠? 예. 네, 얘기하셨어요. 예, 성공하기가 왜 쉽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드물다. 아니, 미리 포기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어서 성공이 너무 쉽다고 그런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재미로 해보세요. 생각보다 갈수록 빨라져요. 처음처럼 그렇게 어렵고 오래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한두 번 하다 보면 다 손에 붙고 그러는 거니까 꼭 해보세요. 예. 지금도 우리 중에서 카드하고 지금 최종 화면 만드는 걸로는 이영주 님이 1등 할 줄 이영주 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1등 됐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음. 한 일주일 동안 반복을 했어요. 계속. 이제 완전히 몸에 붙으셨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감사합니다. 올릴 때마다 저기 습관화가 됐습니다. 지금은요. 예.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처음보다 부담이 훨씬 적으시죠? 예, 예. 맨 처음 할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는 자꾸 올렸는데 사라지고 그래가지고요. 예, 예. 반복하다 보니까 몸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예. 왜 사라지는지는 아셨어요? 예, 예, 예. 예. 왜 사라졌어요? 그런 이야기가 중요해요. 가끔 저장을 까먹어요. 저장을 까먹어서. 네, 까먹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예. 저장을 눌러야 되는데 예. 거기에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진짜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최종적으로 된 것만 이렇게 보고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또 다른 분들한테 뭔가 설명해 주실 때는 내가 처음에는 잘 안 됐다. 요런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실수가 있었다. 요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걸 알려주는, 이게 진짜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 이영준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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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영준님까지 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종원님이 스피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영상 촬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차종원님. 차종원님 조금 저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 주시겠어요? 네.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예,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거랑, 예. 강의하고 뭐 이런 거 좀 관심 많거든요. 영상에서 예. 나레이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앞에 스피치를 나가서, 이야기하시는 거. 예. 설명하고, 예.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 드릴게요. 예.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 사진 제가 보여드린 적 있나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 고등학교 때 사진 보여드린 적 없어요? 그러면 잠깐만 보고 가시자고요. 예. 별거 아니니까. 제가 딴 데서는 강의할 때 종종 보여드리는 쪽이에요. 예. 화면 보이세요? 네. 말수가 있던 사람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말수가 없던 애로 보이세요? 억수로 잘하시게 생겼어요. 그거 간장하셨어요? 이러면 효과가 없는데. 제가 그때는 지나고 보니까 좀 우울증이나 이런 거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때 체중이 한 47 막 이랬어요. 체중이. 키는 170이었는데, 예. 근데 왜 이야기 드리냐면, 한 3개월에 말 한두 마디? 이럴 정도로 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우울증 같은 거였겠죠.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거를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진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컴퓨터를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까지 뭐랄까 약간 대인 기피죠. 그죠?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점점 이게 이제 달라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고 어느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그것만 이야기 조금 드리고 말게요. 선생님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스피치 쪽까지는 제가 오늘은 이야기 못 드리고 우리는 영상 배우는 쪽이니까 영상에 나레이션 입히거나 또 다른 분들 인터뷰할 때 이럴 때 쓰는 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메모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메모를 준비를 잘 해 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1번이에요. 메모를 준비를 해 놓는다.
미리 프린트물이나 메모 이런 거 하는 거.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메모인데, 두 번째는 보고 읽는 게 절대 흉이 아니다. 보고 읽는 게. 예, 우리가 하도 TV나 영화를 많이 봐서 안 보고 대사를 다 외워갖고 줄줄줄줄 막 하는 거, 이런 걸 멋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드문 케이스고, 그리고 그런 사람조차도 더 잘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에는 메모를 해놓고 그 다음에 메모해 놓은 거를 읽으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훨씬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우리가 자기 영상을 찍는데 그냥 줄줄줄줄 말을 막 잘해요. 그러면 그분이 농작물을 잘 키운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말빨이 좋다는 생각이 드실까요? 이번에 문영희 님이 그 개그맨하고 같이 찍어서 올린 영상 보신 분? 한 분? 도대체 다른 분들은 두 분 보시고 나머지는 안 보신 거예요? 예. 문영희님 슬프시겠다. 아까 제가 보니까 조회수 6명이었는데 제가 조회수 하나 더 올리고 왔어요. 저쪽 밖으로 나간 거는 조회수가 많겠죠. 그죠? 예. 문영희님 쪽에 올린 게 그랬는데, 문영희님 보면은 말을 따다다다 이렇게 막 잘하시진 않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질문은 많이 하시지만, 그죠?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거지. 나가서 막 청산유수로 연예인처럼 만약에 말을 한다. 강사처럼 말을 한다. 그럼 오히려 신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실전은. 예,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으냐. 종이에다 요만한 거 있죠. 요만한 거. 요 정도 크기가, 요건 좀 클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요거보다 좀 작은 거요. 요거보다 좀 작은 걸, 요거 반이나 돼도 괜찮겠어. 한 요 정도? 요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죠. 요런 거를 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 수업하면서 이런다고 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종원님 거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빠 보이세요? 아니면 좀 오히려 더 나아 보이세요? 답변들이 없으시다. 예. 좀 제발 잠깐 마이크 켜고 말하고 끄고 좀 하시라고요. 두 번째 거요. 그쵸? 예, 그러니까 오히려 연출을 하세요. 그렇게 연출을 어떻게 하냐면 메모를 요만한 크기가 딱 좋아요. 요만한 크기. 예, 요만한 크기. 요 정도. 그리고 가로로 하는 게 좀 더 낫더라고요. 이미지가. 세로도 괜찮긴 한데 가로로 해야 보여요. 세로로 하면 손 안에 들어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해요. 손바닥에다 적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로 해서 요 정도로 들면 그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까지 아예 하시냐면 요거에다 메모만 하지 말고 요 뒷면도 활용하세요. 뒷면에다 뭘 적어주면 좋겠어요? 채널명을 그냥 적으세요. 예, 여기에다 그냥 하영농원 이렇게 적어 놓은 거 그렇게 적혀 있든지 아니면 구독이라고 여기다 적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걸 들고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들고 예 그러면 제가 요쪽 저희 땅에 원래 있던 유래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좀 적어 갖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좋게 받아들여요. 이게 실전이에요. 그러니까 하실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폼은 어때야 되고 뭐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를 메모를 충분히 하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메모지를 아예 들고 읽으세요. 예, 그게 훨씬 좋아요. 메모지를 아예 들고 읽는 거. 인터뷰할 때 너무 노련하게 그냥 상대방한테 자 그러면 슬슬 그 옛날에 있던 그분과의 이야기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막 능글맞게 하는 것보다 딱 메모한 거 들고 들어와서 자 그러면 그 다른 분이 질문하신 거 세 번째 질문인데 이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나빠요? 안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죠? 괜찮죠? 예. 음. 그래서 예. 메모한 걸 들고 하는 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오히려 제가 그 농민분들이 하는 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하고 열심히 하는데 가만 보면 눈이 어디 보고 있는 것 같은 거 보일 때 있죠. 그게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옆에나 요 바깥에 시선 이렇게 해갖고 거기 있는 거 이렇게 봐가면서 막 이래가면서 저 같으면 지금 조금 흉내를 내보면 네, 그렇게 해서요. 제가 몇 년도에는 이걸 했고요. 몇 년에 무슨 대상을 받았고요. 이랬습니다. 어때요? 좀 이상하죠. 그게 더.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들고 예. 예, 제가 95년에는 대상 받은 게 있네요. 예, 그리고 2005년에는 요런 거 자리에 제가 갔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버리세요. 예,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공포증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메모해 갖고 가서 손에 들고 있지만 실제는 다 안 읽어도 돼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손에다 들고. 그리고 제가 강사로서 많이 써봐서 이제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강의하러 앞에 갔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 스피치 할 때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손에 우리 보드마카 있잖아요. 보드마카가 됐든지 펜이 됐든지 메모지가 됐든지 뭐가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좀 더 안정이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중요한 부분 해결이 조금 되셨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색을 많이 하세요. 검색을. 불안한 거는 뭐냐면 미리 정보가 부족할 때 불안해요. 우리는. 정보가 충분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군인들 관물대라고 해갖고 물건 정돈을 이렇게 칼같이 맞추잖아요. 그거 왜 맞춰놓은지 아세요? 한눈에 쏙 들어오게. 한눈에 쏙 들어오게? 또는 다른 질문이에요. 점호 잘 받으려고. 네? 점호 잘 받으려고. 점호 잘 받으려고. 그 점호를 왜 지겹게 그걸 계속하고 그리고 막 삐뚤어지면 뭐 그냥 온갖 저기라고 하면 진짜 젊은 사람들 되다가 쓰잘데기 없는 거 시키면서 인생 낭비하게 시킨다고 막 이러실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실제는 그게 뭐냐 하면 전쟁이 터지면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왔죠. 안 들어오죠. 그리고 기습이 낮에 일어날까요? 밤에 일어날까요? 밤에. 밤에 일어나고 불이 안 들어오면 그러면 그때는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손 뻗는 자리에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손을 딱 뻗으면 그 자리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살고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심플하죠? 그죠? 그거랑 똑같이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하고 자료 수집 많이 해서 정리 잘 해놓고 그렇게 해갖고 그걸 손에다 쥐고까지 있으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목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이번에 누가 그 장관인가? 저기 하나 여자분 저기 장관 된 게 누구죠?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여성 장관인가 한 분 저기 그 지목된 거 누구죠? 과기부인가? 과기부인가? 하여간 한 군데 저기 여성분이 저기 됐는데 근데 인터뷰하는데 목소리가 그분 목소리가 원래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높고 막 떠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저런 분이 저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할까 하는 불안감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강조하려고 뉴스나 이런 데들이 자꾸 저걸 내보내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근데 실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에요. 예, 연구도 오래 하고, 그 다음에 경력도 엄청 화려하고 하신 분인데, 목소리가 막 떨리고 높게 이렇게 들리니까 되게 좀 들을 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실 때, 좋은 방법은
목에서 우리 그냥 이야기하는 톤 있죠. 이야기하는 톤을 그냥 쓰셔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떠냐, 앞에 나가면 스피치를 우리가 배워갖고 쓰는 목소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목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이쁘고 내가 생각하기에 멋있는 목소리. 근데 선생님들이 들리는 목소리하고 실제 남들이 내 목소리 듣는 거랑 목소리가 같을까요? 다른 목소리일까요? 다른 목소리예요. 달라요. 왜 달라요? 우리는 여기 목에서 나는 목소리, 이게 내부 뼈를 통해 갖고 전달되는 그 소리랑 섞어서 들어요. 우리는 자기 목소리를. 그쵸. 입에서 나간 목소리를 귀로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일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목소리는 요 목소리를 듣고, 요 목소리가 아니고, 요거랑, 요렇게 들어가는 목소리랑 뼈를 통해서, 여기에서 나온 목소리가 뼈를 통해서 여기를 울리는 목소리를 섞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녹음된 걸 들으면 약간 처음에는 당황하시는 게 그 이유예요. 자기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편안하게 그냥 말하는 목소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해야 목소리가 좀 약간 안정이 되고 듣는 사람이 신뢰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길게 하나요, 지금? 목소리 아니요. 가지고? 이게 필요해요. 영상 찍으실 때 이거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은 질문 해주신 거니까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하실 때 목에서 힘 빼고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목소리를. 그리고 그 편안한 목소리가 나오려면 엉뚱하게도 몸의 자세라든가 뭐 혀의 위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자료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검색을 많이 하고 정리가 잘 돼 있을수록 목소리가 안정이 된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테크닉이 좋아도 목소리가 불안하게 전달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예를 들어서 문영희 님이 그날 영상을 찍는데 미리 스크립트를 충분히 다 마련이 돼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상태에서 보여지는데 스크립트가 있으면 같이 진행할 때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표정, 자세 뭐 이런 게 아주 막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애드립도 잘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설명이 없고 준비가 덜 돼 있고 내가 이해가 만약에 덜 돼 있다. 그러면 애드립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는 반대로 이해를 해요. 영화 같은 거 찍거나 배우들이 애드립을 잘 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저 사람은 뭐 특별한 재능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애드립을 하는 걸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준비가 탄탄히 돼 있고 충분히 숙지가 돼 있을 때 더 좋은 애드립이 나와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애드립이 잘 나올 정도 된 사람은 뭐냐 하면 예전에 그렇게 준비 잘 된 상황을 오래 겪은 사람 있죠. 오래 겪은 사람이 어쩌다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애드립이 잘 나온 거지. 그 사람이 애드립만 전문이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갖고 애드립만 가지고 때우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요 정도까지가 어느 정도 준비나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실제 진행하기 직전에는 그 영상을 찍을 때 안에 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한 3줄 정도는 미리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이 종이애가 3줄은 있어야 돼요. 예.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인트로 있지요. 인트로 멘트. 그 다음에 끝부분에 아우트로 멘트. 그리고 중간에 반복적으로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영상이 짧을 때는 이 중간 부분은 필요 없어요. 내가 영상을 뭐 그냥 그 경우에도 하시는 게 조금 좋긴 좋은데 영상을 그 길이가 뭐 4분 뭐 10분 이렇게 넘어가면 중간에 들어온 분은 인트로 부분을 들을 가능성이 낮지요. 낮고 그 다음에 끝부분까지 다 해갖고 마지막에 들어있는 아우트로 멘트를 우리가 그거를 듣게 되는 경우도 드물 거 아니에요. 종료 멘트를 듣게 되는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정 시간 간격으로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 치는데 또는 중간에 적당한 타이밍이 있을 때 뭘 해주냐면 육하 원칙에 가깝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반복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 자막을 꼼꼼하게 잘 넣기가 쉽다 어렵다 선생님들 경우는? 저희는 어렵고 전문가는 쉽죠. 뭐 전문가까지 아니라도 귀찮아요 솔직히. 이거를 넣기가 하기 시작하면 별거 아니에요. 멸치나 이런 거 써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사실 그렇게 뭐 그 일반 화면에다 미리 때리는 자막 같은 거는 그거는 뭐 별 저기가 없어요. 쉽게 하실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일정 시간 간격으로 오늘은 이런 그 뭐랄까 오늘은 철원에 매주 주말마다 있는 DMZ 마켓이 열리는 날이어서 예, 저희 쪽 관광 해설사들이 나와서 선생님들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구누구 부스에 계신 분이 특별히 좋은 걸 갖고 나오셔서 잠깐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멘트를 인터뷰하는 중간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중간만 보고 나가는 사람한테도 영상에서 원하는 전달이 잘 되잖아요. 그치요? 네. 이런 거를 중간에 내보내는 멘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 중간에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요 내용을 첫 부분, 앞부분에 하나, 그 다음에 중간에서 쓸 것, 그 다음에 끝낼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거를 선생님들이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자동으로 잘 나올 정도까지 이거를 자꾸 써놓으셔야 돼요. 써놓은 거를 아예 갖고 다니세요.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영상 찍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들고 읽으세요. 그냥 들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예, 예를 들어서, 예, 달금 하영 방송, 이렇게 딱 돼 있는 종이 한 장 준비해갖고, 거기에다가 세 줄 평소에 생각해서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그 핸드백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적당한 데다가 딱 넣어놨다가 방송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딱 꺼내갖고 읽으면서 그러면서 진행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네. 영상은 아까도 보셨지만 영상만 가지고 완성되지 않아요. 그죠? 썸네일도 있어야 되고, 중간에 카드도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최종 화면 연결도 아까 해놓으신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자막도 들어가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부분이에요. 영상 이상으로 중요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영상만 보여주고 멘트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우리 페이스북 오디오 방송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렸는데 사진 하나만 나가고 있는데 말 설명은 다 되는 거 있고 그래요.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다 아니에요. 중요하더라고요. 다 중요해요. 영상은 영상대로,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 거대로, 들리는 건 들리는 거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차라리 딱 적어가지고 그거를 자꾸 해주세요. 이걸 해주시면 나중에는 좋은 점도 있어요.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 뭔가 해가지고 자리를 진행할 때, 이럴 때도 굉장히 그 훈련한 게 빛을 발하게 돼요. 오늘은 이런 자리가 있어서 와주신 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일 먼저 군수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게 술술술 쉽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먼저 항상 메모를 먼저 하시라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이걸 원래 스크립트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냥 멘트 멘트 세 줄은 수고한 거 대비 효과가 아주 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아까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답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해결이 되셨나요? 질문하신 분이 답을 안 해주시네요. 네. 차정원님? 네, 고맙습니다. 잘 잘 들었습니다. 되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또 10분 쉬었다가 36분에 36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